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체계 조이준입니다. 오늘은 EU가 러시아와 어떻게 대립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습을 또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EU가요, 러시아로부터 에너지를 끊고 러시아와의 교류를 중단해 갖고 있다는 얘기는 많이 전해드렸는데요. 이젠 그 정도가 아닙니다. EU가요, 러시아로부터 들어오는 농산물까지 모두 막겠다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러시아 건 아무것도 안 쓰겠다. 우리의 적을 도와줄 수 없다라는 걸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EU는 프랑스나 스페인 정도를 제외하고는요, 식량의 자급자족이 안 되는 나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도요, 러시아와 농산물까지 끊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러시아로 돈 주는 그 어떤 행위도 하지 않겠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럽의회는요, 지난 22일에 본회의를 열고요, 러시아와 벨라루스산 농산물 및 질소 기반 비료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규정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이거는요, EU 이사회의 공식 승인과 발표를 거쳐서 시행되는데요. 관세는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직간접적으로 수출되는 모든 농산물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번 조치로요, 기존에 관세가 면제됐던 러시아산 농산물 15%, 그러니까 15% 정도는 그래도 러시아 농산물을 받아들였다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도요, 세금 50%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결국은 모든 농산물에 세금이 적용되는 건데요. 여기에 또 밀가루, 설탕, 식초, 동물 사료 등도 새로 대상에 포함됐다고 합니다. 비료에 대해서도요, 기존에 6.5% 세금이 붙었는데요. 2026년까지 톤당 40유로에서 45유로 정도의 세금을 더 붙이고요. 2028년이 되면 톤당 315유로에서 430유로의 세금을 더 붙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러시아산이 가격 경쟁력을 잃어서 유럽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농산물은 50% 세금을 더 매겨서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비료는 톤당 거의 60만 원, 70만 원 하는 정도의 세금을 매겨서 가격 경쟁을 떨어뜨려 유럽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EU는 러시아산 비료의 대체 공급국으로요, 이집트, 알제리, 노르웨이, 모로코, 오만, 미국 등을 지목하고 공급 다변화를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요. 러시아는 워낙 넓은 땅덩어리에 수많은 광물 자원 그리고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비료를 굉장히 싼 값으로 수출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산 비료가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실제로 러시아산 비료는요, 미국에도 굉장히 잘 팔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유럽이 우린 러시아산 안 써 라고 하면서 끊어버리기 시작한 건데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문제는 있습니다. EU 내부에서는요, 이런 관세 인상 그리고 싼 러시아산 농산물 그리고 싼 러시아산 비료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EU 내부의 농산물 가격 급등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이건 사실은 EU가 우리는 이런 고통을 감내하고서라도 러시아와 관계를 끊겠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사실 이게 간단해 보이지만요,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크고 의미 있는 행동입니다. 왜 그러느냐? 바로 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고통을 감내하겠다고 했거든요. 부자들한테 밥값이나 식료품비가 1,000원, 2,000원 오르는 건 큰 돈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서민들에게 1,000원, 2,000원 오르고 장바구니에 그전에 5만 원이면 될 걸 6만 원, 7만 원 써야 된다고 하면 그건 다른 문제거든요. 당연히 민심이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유럽이 이거를 감내하고 앞으로 나가겠다는 거니까요. EU의 이번 고율 관세 부과는요, 단순한 무역 규제 수준이 아닙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적 대응 조치고요. 러시아의 전쟁 지속 능력을 직접적으로 약화시키려는 EU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뿐만 아니라 농산물까지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 공급망을 하나하나 잘라나가겠다는 유럽의 계획도 여기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메르츠 독일 총리가요,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무기의 사거리를 제한해야 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민감한 말입니다. 이 또한 전쟁의 확전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굉장히 조심해서 하던 말이었습니다. 왜냐? 우크라이나에서 지원되는 서방제 무기는요, 우크라이나 안으로 들어온 러시아 군대를 타격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어도 굉장히 한정적으로 사거리를 풀어놔서 제대로 못했었거든요. 그런데요, 이번 메르츠 총리가 이거를 풀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본토를 직접 사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러시아 입장에서는 더 강력한 응전이 오고 전쟁이 확전될 수도 있는 겁니다. 러시아는 이거를 이렇게 도와준 서방을 우리가 응징하겠다라고 나가면서 서방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떤 웹사이트나 이런 데에 대한 온라인 공격 같은 것도 이루어질 수 있고요. 오히려 어떻게 된다면 서방과의 충돌 가능성이 더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그동안은 장거리 미사일이나 어떤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풀어주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유보적이었습니다.
메르츠 총리는요, 지난 26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유로파 포럼 행사에서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무기에 대해 규정한 사거리 제한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자국 영토에서만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나라는 스스로를 충분히 방어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무기 사용 가능 범위가 러시아 영토 내에 위치한 군사시설까지 공식적으로 확장됐음을 시사했습니다. 물론 지난 5월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가 제공받은 서방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어느 정도 타격하기는 했습니다. 당시에 미국의 에이테킴스하고요, 영국의 스톰 섀도우 같은 것들이 사거리가 한 300km 정도 돼가지고 이걸로 본토를 타격한 것이 있는데, 이번 메르츠 총리의 발언은 이걸 더 확대한다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메르츠 총리의 발언이 구체적으로 이걸 언제 얼마만큼까지 허용하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한다라는 얘기가 많은데요. 우크라이나는 그동안 장거리 타격이 가능한 독일산 타우러스 미사일에 대해서 사거리 제한을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이건 사거리가 500km 이상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본토를 더 깊숙이 타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타우러스 미사일을 독일이 제공하고 여기에 대한 사거리를 해제해 줄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러시아 크렘린에서는 반박이 나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군 대변인은요, 이번 발표에 대해 상당히 위험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반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렇게 사거리가 연장되고 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더욱 강화하고 독일에 대한 위협, 그리고 나토 국가들에 대한 위협을 더욱더 높여가겠죠. 이런 것들은 또 하나하나 긴장이 또 고조되는 그런 단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 입장은 좀 다릅니다. 요즘에요, 지금 벌써 이제 전쟁이 3년이 넘어가면서 러시아에서 빠졌던 서방 기업들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여부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러시아 하원에서도 그냥 우리를 내팽개치듯 도망간 그런 기업들에게는 특별 조건을 걸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돌아올 때 벌금을 크게 내든지 아니면 다시 안 돌려주든지, 그래도 그 전에 니들끼리 맺은 계약은 무효로 하겠다라는 뭐 이런 취지의 법안도 만들고 있고요 한데요. 푸틴이 또 거기에 말을 보탰습니다. 맥도날드가 복귀한다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레드카펫 안 깔아주겠다 한 겁니다. 그래서 서방 기업이 복귀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도와주지 않겠다라는 걸 명확하게 한 건데요. 푸틴 대통령이 26일 러시아 기업인과 대화를 한 내용입니다. 푸틴 대통령은요, 그러니까 맥도날드를 지칭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러시아 시장을 떠나며 현지 파트너를 공경에 빠뜨렸는데 이제 와서 돌아오고 싶다고 한다면 레드카펫을 깔아줘야 하느냐? 당연히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은 외국 기업들이 떠난 뒤 러시아 시장은 자체적으로 대체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말하면서 우리 기업의 이익이 우선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맥도날드는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요, 러시아에서 철수하면서 모든 매장을 시베리아 지역의 프랜차이즈 파트너였던 알렉산드르 고보르에게 매각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러시아의 맥도날드 매장은 푸쿠스모이 토이치카라는 브랜드로 재개장해서 운영되고 있고요. 이들은 빅히트 버거 등 맥도날드와 유사한 메뉴를 판매 중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빅맥이랑 같은 메뉴겠죠. 그런 식으로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현대차가 러시아에서 떠나올 때 한 14만 원, 단돈 14만 원의 공장을 팔고 나오고 나중에 돌아갈 때 그 공장을 인수할 권리를 가지고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도 그 맥도날드 사례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러시아의 기업인이 비양심적인 파트너가 회사를 다시 인수할 권리가 있느냐라고 물으니까요, 푸틴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멍청이들만 빚을 갚는다라는 러시아 속담을 인용하면서 냉소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푸틴은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한 서방 기업들이 정치적 압박에 의해서 떠났다고 말을 하면서요, 우리는 누구도 쫓아내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간섭하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나갈 사람들은 니네 정부의 정치적 압박에 의해서 나갔지 우리는 나가라고 한 적도 없다. 그러니까 니들이 돌아오는 거는 우리를 내팽개치고 나갈 때는 언제고 왜 지금 돌아와서 그것이 마치 정당한 권리인 양 말을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푸틴은 이 회의에서요, 러시아 경제가 서방 제재에도 불구하고 성장해 왔고 핵심 분야에서 자국산 소프트웨어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 기업들이 러시아의 의료 장비 서비스를 중단한 사례를 비판하면서 미국은 그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유럽이 더 나쁜 놈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럽은 우리한테 의료 장비까지 서비스를 중단했다. 적어도 미국은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사실 미국과는 협상의 여지를 열어두려고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유럽과 러시아의 대결은 점점 고조되고 있다는 걸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늘 강조해온 말이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루어지고 러시아가 지금까지 서방의 제재에도 이렇게 버틸 수 있는 배경은 바로 중국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우크라이나에서 또 인상적인 발표를 하나 했습니다. 중국이 러시아 군수공장 20곳에 화약과 부품을 공급하고 있고요. 러시아 드론에 사용된 핵심 전자부품의 80%가 중국산이란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요, 미사일도 날아다니고 하지만 세계 최초의 드론 전쟁이라고 불리고 있는 전쟁입니다. 드론으로 서로 공격하고 드론이 모든 전쟁의 선봉에 서고 있거든요. 그 드론 전쟁이 바로 중국에 의해서 수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바셴코 우크라이나 외교정보국장은요, 최소 20곳의 러시아 군수공장이 중국의 지원을 받고 있고요. 항공 부문 협력과 대규모 화학물질 선적 사례도 다수 포착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폭로는 중국과 러시아 간 군수협력 실태를 드러낸 중요한 사례로 평가되는데요. 그는 우크라이나 인포룸이란 곳과의 인터뷰에서요, 중국이 군수 목적의 기업에 기계, 특수화학물질, 화약, 부품 등을 제공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면서요. 러시아 공장 20곳에 대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또 관련된 내용을 곧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는데요. 러시아와 중국 간의 협력 사례가 항공 분야에서만 최소 5건이 확인된다고 전하면서요. 세부적으로는 항공기 장비, 부품, 문서 제공 등에서 협력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러시아 드론에 사용된 핵심 전자부품의 80%가 중국산으로 확인됐다면서요. 중국이 가짜 명칭, 잘못된 라벨링,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밀수 방식으로 러시아에 물자를 전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중국의 이런 물자 지원이 있어서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할 수 있는 거고요. 푸틴이 지금 유럽과 미국이 이렇게 압박하는 상황에서도 콧방귀 끼면서 계속 전쟁을 수행하겠다. 우린 제재가 무섭지 않다. 제재하는 니들이 멍청이고 제재에 겁먹으면 우리가 진짜로 망하는 거다라고 나설 수 있는 것도 중국을 통해서 이런 모든 무기와 부품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